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쥐입니다. 자, 오늘은 썰을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썰이 뭐에 관한 썰이냐면 바로 유부레즈. 유부녀인데 동시에 레즈비언인 분, 뭐 그 유명하신 분은 유지니어스님이 계신데, 그렇게 이제 뭐 정말 그런 건전하고 인권적인 유부레즈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약간 분노할 만한 일썰일 수가 있어요. 뭐, 분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솔직히 너무 남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어쩌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게 됐었던 유부녀 레즈비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리고, 이 썰이 어쩌다 생각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3월 16일이죠. 3월 16일에 이태원에 있는 이쪽 가라오케에서, T2팸 솔로 단체 번개, 이런 거를 주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뭔가 대본 같은 거를 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연애 시장에서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아? 제일 싫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제일 좋을 것 같은 사람은 정말 자기 이상형을 그냥 얘기했는데, 이제 싫을 것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되게 그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주제라고 해요. 많이 나온 사람이 이게 바람 피는 사람,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바람 피는 사람, 아니면은 뭐 유부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미 애인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갑자기 어떤 제 인생에서 스쳐간 지금부터 얘기할 이분의 얼굴이 쓱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은 바람도 피시고 또 이제 유부녀이시기까지 했거든요. 동시에 두 개까지 한 거죠. 정말 이제 대단하시죠. 이 짧은 인생 뭐 어떻게든 더 뽑아드시려고 이렇게까지 바쁘게 사신 거였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얘기 아가쥐들한테 들려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얘기가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이제 썰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 이게 아래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좀 살짝 컨닝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 자, 이거는 또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데이팅 씬에 나갔던 시기가 이제 저 20대 초반일 때여가지고 거의 10년 전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영국에서 어떤 어플을 돌려서 사람을 만났었지 하고 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는 와파 같은 걸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났어요. 최근에 기억이 돌아왔는데 뭐였냐면 브렌다였어요. 그리고 게이 어플은 브랜드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브렌다를 썼죠. 브렌다 이쪽 어플이에요. 외국에서 많이 썼던, 영국에서 많이 썼던 같이 이제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채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서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프로필 사진을 걸어놓진 않았어요. 이렇게 G나 뭐 다른 틴더처럼 사진을 걸어놓으려면 걸어놓으시는데 이분은 걸어놓진 않으시고 그냥 저한테 채팅을 걸어서 자기 사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죠. 이제 아우팅이 무서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면서 뭐 안녕 하면서 그렇게 말을 걸길래 일단은 굉장히 호감이 가는 스타일의 외형이셔서 기쁘게 답을 저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동양인에도 뭐가 있다, 옐로우 피버가 있다. 그리고 특히 동양인 중에서 또 한국인을 만나는 걸 가장 좋아한다. 내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모국어로 이제 정말 이렇게 서로의 깊은 슬픔까지 다이빙을 같이 뛰어 들어가 봐야지 나는 연애 감정이 생긴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향기가 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외국인, 그러니까 서양인은 조금 막 이랬는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뭔가 금발 벽안이셨는데도 다른 어떤 이런 다른 뭔가 이런 금발 벽안 같은 이런 백인의 특징을 많이 지니신 분 치고 되게 선이 얇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 덩치도 약간 작으시고 그래가지고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뭔가 소년스러운 느낌이어서 그래 뭐 괜찮아 라고 한 번 정도는 영국에 왔으니까 영국인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라고 이제 본인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외형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사진을 보내준 점, 그리고 이제 되게 저는 어플 같은 데서 매칭이 되면 바로 만나지 않는 한은 좀 이제 그냥 그 사람의 얼굴 사진만 보고 연락을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지겹더라고요. 한 며칠, 하루 정도는 그렇게
연락하고 뭐 먹었어, 뭐 할 거야 이러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막 일주일 하고 한 달 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왜 지금 나 사이버 친구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싶어서 연락을 중간에 끊어버리곤 하는데, 이분은 아마 연락을 서로 주고받은 시점에서부터 한 뭐 3일 안에 만나자, 커피라도 하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빨리 만남을 하자고 주도적으로 나오시는 것도 되게 호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났냐 하면은 그 호텔 바에 가서 만나게 돼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호텔 바에서 백주 대낮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도 사진이랑 진짜 똑같았고 뭐 별로 거슬리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호텔바에서 술을 찹찹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상한 느낌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그 너무나 잘 흘러가는 데이트처럼 뭐 서로 막 너가 좋아하는 거 뭐야, 뭐 너 정말 뭐 귀엽다, 뭐 어쩌죠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그 이분이 처음부터 약간 왼쪽 손을 숨기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 이제 그분이 뭐랄까 그렇게까지 수상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의지를 못했을 텐데 보이더라고요. 왼손에 끼워진 약지가.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이 계속 막 돌리기도 하고 막 살짝 이제 뭐 이렇게 뭐 저한테 이렇게 눈앞에 대고 한 건 아닌데 살짝 테이블 아래 약간 치워가지고 걸쳐가지고 약간 안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빼려고 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되게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이제 되게 오래 끼는 반지 같았어요. 너무 반지 오래 끼고 막 이러면 이제 체형 변형도 일어나고 하면서 잘 빠지지도 않잖아요, 얘가. 그리고 얘가 이제 자리를 너무 잡은 거죠. 자기 동굴이라고 하면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되게 빼려고 열심히 막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낑낑낑 거리면서 혼자 난리를 치니까 정말 의미 없이 낀 반지인데 이거 나한테 오해받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 건가 싶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정말 뭘까 진짜 자기가 바람 피려고 나온 거면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만나기 전에 빼고 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나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야 뭐야 싶어서 그냥 그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 반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왼손에 낀 거, 왼손 약재 낀 거 뭐야? 막 너 혹시 뭐 만나는 사람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되게 어쩌면서 나도 이게 너가 불편해질까봐 지금 빼려고 하는 중이었어. 근데 뭐 혹시 너무 티나게 보였지? 막 이러면서 사실은 나 유부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너무 엥 싶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데이트가 그래도 너무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서 호감이 생길락 말락 하던 차이나여서 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충격을 받으면서도 또 이제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유부녀임을 밝히니까 데이트 중에 그러니까 뭔가 그 유부녀여도 좀 사연 있는 유부녀는 아닐까라는 갑자기 긍정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부녀여도 제가 당시에 그때 뭐 영드나 미드나 이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부녀지만 이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아니 이혼 소송 그런 걸 밟고 있다, 막 이래서 이제 뭐 별거 한지도 진짜 오래됐고 그렇지만은 뭐 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이혼이 늦어져서 그냥 그 질질 끌어져서 이미 뭐 나는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데이트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데이트 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의 유부녀일까? 그럼 조금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유부녀일까? 라는 긍정 회로를 돌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유부녀라면 나는 쿨하게 인정해줄 수 있어. 이건 약간 문화 차이인 거니까. 뭐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냥 다 정리되고 나왔을 것 같지만, 나는 이해해줄 수 있어. 네가 말만 잘 턴다면. 라는 식으로 저는 이제 네 사연을 말해봐. 나는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너의 진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귀를 활짝 열고 있었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좋은 청자의 눈빛을 보내면서 그렇구나, 유부녀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진짜 저랑 상관도 없고 내가 알 필요도 없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개인 정보를. 뭐냐면 뭐 제가 원하던 난 유부녀지만 사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냥 내 파트너도 다 사람지 알아서 만나고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자기 뜬금없이 자기의 또 다른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사실 나는 폴리아모리야 라고 말해요. 폴리아모리가 뭐냐면 이렇게 다자연애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아모리야 라고 말해서 이제 여기부터는 저랑 진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나 폴리아모리고 나 와이프가 지금 있고 그리고 애인도 한 명 있어 라고 조금 멋쩍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뭐 저는 일단은 이분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잘 흘러가고 있었고 호감도 생기고 있던 찰나지만 어쨌든 첫 데이트에서 이렇게까지 폭탄이 떨어진 거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뭔가 관계가 발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마음 정리를 바로 했고, 그리고 뭐 정말 사랑이 생긴 시점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뭐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좀 짜증도 났죠. 아니 그러면은 뭐야, 왜 미리 얘기 안 한 건데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떨떠름하게. 그리고 제가 그때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나는 어떤 상황이었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어. 나의 막 뭔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어. 나 언제나 쿨하게 내 상태를 유지하겠어. 이런 어떤 코르셋 같은 게 있었는지 뭔지 진짜 쿨 방망이로 맞아야 되죠. 근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래? 막 뭐 응? 그럼 여기 왜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사실 너랑 잘 되려는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어. 근데 물론 너가 이제 내 앞에 있으니까 되게 좋아. 그리고 너만 괜찮다면 너랑 잘 되볼 의향도 있어. 하지만 나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내가 요즘에 너무 큰 고민이 있는데 이거를 내 친구들한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익명의 사람들은 아니지.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무 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일부러 이쪽 어플에서 친구를 사귀어서 만나자고 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왜 자기 친구한테 말을 못하냐 하면은 그 이유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내 고민이 지금부터 할 내 고민이 내 와이프한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의 고민인데 이제 지금 나는 내 와이프랑 너무 오래 사귀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내 친구는 다 내 와이프 친구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내 친구들한테 말하면 전부 다 내 와이프 귀에 들어갈 거라서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진짜 답답한 마음에 동아줄이라도 잡는 마음에 이제 어플에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택시 아저씨한테도 말할 수 있고 그 식당 웨이트리스들한테도 말할 수 있고 바텐더한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쪽 어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해야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는 납득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군. 그래, 네 마음도 네 입장도 이해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진짜 저하고 관련 없는 사람한테는 초관대하거든요. 너무 관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어 보일 정도로 관대해요. 그냥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그럴 수 있죠. 진짜 최고네요. 막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서 그냥 이 얘기도 이 시점부터는 그냥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랍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진짜 저랑 1도 관련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의 개인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유브레즈님의 개인 스토리 시작됩니다. 저에게 시간을 뺏은 죄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분은 애초에 퀴어로 정체화를 하시면서부터 폴리아모리 연애를 계속 해오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모노아모리이신 독점 연애를 하시는 현재의 와이프 분을 만나고서부터는 계속 이제 모노아모리를 하셨대요. 그리고 연애를 좀 길게 하시고 결혼은 최근에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와이프 분께서 일본 분이셔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약간 신혼여행 겸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일 때문에 먼저 영국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학생이 신분이니까 일본에서 몇 주 더 쉬다가 가겠다고 하고 와이프도 그걸 오케이 해요. 근데 이분이 잘못된 결단을 이때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였냐면은 이제 와이프가 없으니까 일본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외롭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쪽 바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냥 놀 마음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막상 갔는데 다들 일본어밖에 못하고 해가지고 외로워서 더 외로워 이러면서 역시 와이프가 최고야 이러면서 이렇게 철학맞게 앉아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여자가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분 또 중국분이야. 그래서 중국분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또 자기 고민을 또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막 폴리아모리인데 모노아모리인 사람이랑 뭐 지금까지 연애했는데 결혼까지 해버렸다. 잘 살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징징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 상담만 했으면 됐는데 이분이 고민 상담을 하다가 뭔 수가 틀렸는지 함께 뜨밤까지 보내버리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분이랑 잔 게 거의 자기 마인드 블로잉 할 만큼 좋았대요. 너무 좋아서 자기도 이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좋았다. 이게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랑 와이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자선지 아니면은 이 상황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뭔가 그냥 이 사람이랑 내가 너무 잘 맞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잘 맞아서 해버렸다. 그리고 이제 서로 또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같이 연락처도 주고받고 하면서 일본에 남아있는 동안 찰싹부터 지내고 이제 영국으로 본인이 가야 돼가지고 떨어질 시간이 와서 또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계속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자기 와이프는 좀 바쁘니까 정말 애인처럼 자주 연락을 했는데 이 애인분 맞으시죠? 불륜녀 분께서 처음에는 막
나 진짜 쿨해. 너가 폴리아모리인 것도 완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뭐 애인으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너가 너무 좋아서 네 곁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엄청나게 난 널 소유하고 싶어. 그냥 내가 너 와이프 되고 싶어. 너 내 거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다가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영국으로 컬리지 코스 같은 거를 끊어서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분이 좀 심각해진 거죠. 이제 이분이 학교까지 끊어서 올 정도면 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고 갑자기 막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막 와이프한테 다 밝혀버리고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끝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게 너무 두려웠다고 해요.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와이프 뒤통수를 세게 휘갈려가지고 와이프를 감정적 뇌사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는 선택을 한 것 치고는 와이프를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처음으로 안정감이 뭔지 같은 걸 알려준 여자고 너무너무 좋다. 근데 너무 미워. However, 그녀는 너무 바빠. But 그녀를 너무 사랑해. Nevertheless, 그녀가 진짜 최고야. 그치만 그녀는 나를 나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애초에 막 내가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그녀가 막 먼저 일 때문에 영국 돌아와야 된다고 해서잖아. 내가 만약에 계속 같이 그 사람이랑 있었으면 난 이럴 일도 없었어. 이러면서 갑자기 막 한숨 푹푹 쉬면서 막 뭐 와이프 탓도 조금 하고 아니야 결국 내 탓이지 뭐 하면서 또 다시 제정신도 다시 돌아왔다가 막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뭐 결국에는 와이프 너무 좋다.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너무 좋다. 정신적 지주다. 근데 애인은 몸이 또 너무 좋고 이런 적극성과 이런 것들이 이 연애 초에 느끼는 이런 광기들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둘 다 못 정리하겠어. 어떡해. 라고 하십니다. 또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말하시는 중이시냐 하면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인 저한테 말하시는 중이신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할 말이 없어서 뭐 네 팔자지 뭐 막 이 정도의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렇게 끄덕끄덕 들어주는데 그분이 막 고마워 진짜 말 들어줘서 고마워 너 진짜 너무 좋은 상담가야 이러는 거예요. 넌 진짜 날 판단도 안 하고 들어주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진짜 많이 판단했는데 진짜 많이 판단했는데 그냥 내가 영어 실력이 좀 안 좋고 그리고 할 말을 못 찾겠어가지고 말 안 한 것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슬슬 일어나자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계산을 해요. 근데 이제 막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 호텔바가 막 한 잔에 4, 5만 원 했어요. 한국 환원율로 치면은 4, 5만 원 해서 막 속으로 카페에서 부르지. 결국 고민 상담할 거면 카페에서 부르지 왜 호텔바에 왔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빨빨 하는데 둘 다 지하철 타겠다고 해가지고 지하철 가요. 지하철로 같이 걸어가요. 근데 뭐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뭐 여기 이 동네 산다. 어디 동네 산다 그랬더니 자기 동네 진짜 가깝다. 막 이러면서 그럼 너 막 집에서 뭐 요리도 해먹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진짜 친구 스몰 토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리 해먹나 이랬더니 그럼 나 다음에 뭐 너를 내 와이프 친구로 소개시켜주고 싶다. 둘이 진짜 잘 맞을 것 같은데 둘이 만나가지고 좀 잘 돼서 우리 막 가족 친구하고 막 다음에 너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요리 진짜 잘하니까 우리가 너희 집 가가지고 막 요리도 해주고 그리고 너도 우리한테 요리 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막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초발랄하게 그런 속편한 소리를 해서 막 제가 웃으면서 야 아니야 나 네 갑자기 너한테 상의도 안 하고 영국으로 온 그 불륜녀라고는 안 했어요. 어쨌든 너의 러버 너무 무서워.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 봐도 나 찔러 죽는 거 아니야? 나 찔러 죽이시는 거 아니야? 막 하하 막 이렇게 엄청나게 뼈가 있는 농담을 하니까 그분이 진짜 표정이 싹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친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로 제가 마무리 지어버리고 이제 그분은 저랑 서로 어플에서 같이 차단을 하는 걸로 이 만남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막 친구 요청 같은 거를 제가 끊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좀 풀주는 느낌으로 그래도 나는 내 와이프를 만난 것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애인을 만난 것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너랑 얘기하고 있는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진짜 거의 한중일 다 모아야 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거라도 있으신 건지 정말 그분이 지대로 된 옐로우 피버이신 거죠. 일단 있으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의 유부녀 레즈비언 만나서 데이트한 썰은 이것이 끝이에요. 뭐 저는 한 번도 한국 와서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유부녀 레즈비언을. 근데 어플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자랑 결혼하신 분이든 아니면 좀 이제 장기 연애를 해서 동거도 장기로 해서 거의 이제 결혼처럼 살고 계신 분들인데 막
이게 약간 바람 상대를 대놓고 구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구하거나 아니면 숨기면서 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아쉽게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 긴 레즈비언 라이프에서 그런 비극은 없었네요. 다른 비극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극은 없었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뭔가 유부녀 레즈비언에 관련 재미난 사연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어요. 아, 또 제가 이제 지금은 썰풀이 같은 걸로 제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약간 그 구글 폼 같은 거라도 열어서 이제 아가지들의 사연도 한번 받아볼까 해요. 그래서 같이 읽고 막 고민 상담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안 그래도 비슷한 결의 팟캐스트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재미난 얘기 있으면은 그 앞으로 제가 열 폼에 제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3월 16일 날 열 그 솔로 파티에도 많이 솔로분들, T2팸 솔로이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막 게임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기타 등등 정말 사랑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밀접하고 재밌고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하늘지 않은 말 있나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장지였습니다.